첫 번째 달려보죠. 예, 첫 번째부터 막 열이 팔팔 끓습니다. 광란의 폭주족. 자, 사방가족의 제보로 문을 엽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의 탑승자는 무려 하나, 둘, 셋, 넷, 네 명입니다. 일부러 좌우로 흔들흔들 저렇게 위태롭게 주행을 이어가고 있죠. 자, 다른 영상 넘어가 보죠. 자, 빠라바라바라밤 하면서 주행 중인 오토바이에서 저 한쪽 다리를 저렇게 들어 올리고 서커스 마냥 고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충격적인 거 이거 단속 경찰을 향해서 쭉 달려가다가 세상에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지놈도 넘어졌어요. 자, 이게 모두 한 계정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같은 물이라는 얘기죠. 자, 박 변호사님, 맞습니다. 마지막 영상 단속 경찰관분 제가 원본 영상 봤는데 붕 떴다가 떨어지셨어요. 이 녀석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자, 처벌도 처벌이지만요. 이건 큰 범죄가 될 수가 있는데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게 지난 10월 중순부터 SNS에서 한 계정에 계속 이런 영상을 촬영하거나 올리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걸 하면서 4명이 타기도 하고 저렇게 고개 뭐 운전 같은 걸 하기도 하고 경찰관을 치는 영상까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문제는 댓글이 좀 더 문제 같아요. 아, 낭만적이다. 하하, 나도 무면허로 좀 저런 거 하고 싶다. 이렇게 댓글이 달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좋고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보를 좀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여러 이 공동행위가 범죄가 될 수가 있는 것도 물론이고 이게 심각하게 처벌 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위험하고요. 다른 사람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요. 경찰관도 위험해졌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생명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찰 단속 걸려봤자 오토바이 며칠 좀 뺏기고 마는 거고 단속 과정에서 지들 다치기라도 하면 경찰한테 과잉 단속 때문에 우리 귀한 아들 다쳤다 이러면서 민원 넣고 말이죠, 교수님. 지금 이제 경찰을 조롱하고 법을 우롱하는 저런 행위를 하면서도 저 행위를 그냥 또 영상에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저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들은 만족하고 일종의 그 트로피 효과로 자신들의 어떤 그 업적을 홍보하는 뭐 이런 그 방향으로 저런 행동을 한다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경찰에서는 추적을 하고 계시겠지만 반드시 저 정신없는 폭주족들, 저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을 하셔가지고 사법 처리를 하시고 그 결과를 다시 우리 사건 반장에 알려주셔서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저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경찰이 추적을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아까 그 경찰관분 많이 다치지 않으셨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이어가죠. 아주 고약한 만취 승객입니다. 자, 택시 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장면 만나보시죠. 서울 어디로 가세요? 아버지, 나도 괜찮은데 뭐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등포에 가서 탔어요. 아버님 여기 있었어요. 아버님, 근데 너 어디 가고 있는데 너 21? 2만 원이 샀네. 한번 나왔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근데 나 아버지 나 전화 끊기고 나서 30분 내로 못 도착하는데 그냥 실종 신고해요. 아니 내려주세요. 고속도로에 네. 제가 지금 좀 납치당한 것 같은데 여기서 네. 대신 얘기해 주세요. 네.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손님이 좀 많이 쉬어졌네요. 네. 화장 보고 와서 요금은 제가 불러드릴게요. 26,300원. 26,400원. 네. 제가 그게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유, 진짜 정말 충격적인. 그냥 저 불러 걷어내고 싶네 그냥 아주 그냥. 어?
저게 지난달 24일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서울 영등포역에서 30대 남성이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니다. 아유. 그리고 수원으로 가달라고 하는데 한 18분 정도 갔을 무렵에 갑자기 그 아버지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내가 30분 뒤에도 도착하지 않으면 경찰에 실종 신고하라는 등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등 택시기사에게 욕설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가 고속도로였거든요. 안 된다고 했더니 이 전화 끊고 갑자기 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자신이 납치당하고 있다면서 신고를 했던 건데 위치를 또 기사에게 직접 설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 전화 건네받아서 기사가 손님이 좀 많이 취하신 것 같다 설명을 했더니 다시 또 핸드폰을 뺏어갔습니다. 이후에 통화가 끊어졌고요. 갑작스럽게 폭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차량 내를 비추던 블랙박스가 파손될 정도였고 저 혼란스러운 상황이 9분가량 이어졌다고 합니다. 겨우 차를 멈추고 기사가 빠져나왔는데 그 나와서도 계속 폭행을 이어가려고 해서 겨우겨우 막았다고 합니다. 이 도로 위를 활보해서 이 택시기사가 그 남성을 또 막아서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경찰 오는 사이에 고속도로 아래로 내려가 버렸다고 합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 기사분 그 와중에도 그렇게 본인이 공격당하고 다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고속도로를 활보하니까 그건 또 다치거나 할까봐 또 그걸 막았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기사분 지금 얼굴 쪽만 집중 공격을 당하신 걸 보셨다시피 치과도 3주, 신경외과도 3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정신과에서도 치료를 받으라는 소견을 냈다고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저렇게까지 갑자기 공격을 당했는데 저 남성 모르겠어요. 뭐 술이 깬 다음에 정신이 들었는지 문자로도 사과를 하고 아버지라는 분도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하고 본인도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 이게 전화 걸어서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술이 저 정도면요. 저는 저것도 진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형사처벌을 변론을 하도록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이 멀쩡하게 나이도 많지 않은데 저렇게까지 술을 드셨고 사람을 폭행을 합니까? 아우 진짜 진짜 화가 납니다. 자 일단 다음 가죠. 진짜. 학교 앞에선 조심조심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차들이 신호 대기 중이죠. 자 맨 앞에선 트럭 노란불 켜지기 무섭게 앞으로 뿡 가는데요. 자 그런데 정지 신호에도 좌회전. 지금 저기 아이들 건너려고 안돼. 아이고 세상에. 멈추긴 했는데 세상에 교통 지도를 하고 있던 학부모가 몸으로 막았습니다. 자, 이 기자, 저 트럭 운전사 저 제정신입니까 저거? 네, 저게 지난 1일 이 낮 12시 50분쯤이고요. 경기 파주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저 화물차가 정지해 있다가 노란불이 켜졌는데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차량 신호는 이 빨간불로 정지 신호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보행자 신호가 켜졌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켜졌기 때문에 당시 학교 지도하고 있던 학부모가 이 깃발을 들어 올려서 아이들을 내보낸 겁니다. 그런데도 이 차가 멈추지 않고 저렇게 아이들을 덮치려고 해서 이 학부모가 아이들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몸으로 막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사고를 당한 학부모 사고 순간을 기억을 잘 못할 정도로 많이 놀랐다고 하는데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건요. 이 화물차 운전자가 내리지도 않고 출발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나는 내 신호에 주행한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대로 차를 운행하려고 했다는 건데 이 주변 사람들이 일단 막아섰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주행을 시도를 해서 결국 이 제보자의 발을 바퀴로 밟고서야 멈춰섰다고 합니다. 어쩌면 좋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신호를 잘못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저기는 아마 초등학교나 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30km 밑으로 주행할 수 있게 스쿨존. 뭐 스쿨존 그런 지역이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못 봤기도 어려운 게 좌회전 이렇게 핸들을 본인이 직접 조향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알았던 것 같고 그런데 속도를 내려고 하다가 정지했고 정말 다행스럽게 사고가 안 났지.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크게 처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스쿨존이나 이 학생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30km를 왜 하냐면 주의 깊게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신호도 신호지만 신호가 맞다고 하더라도 천천히 가고 맞습니다. 확인하고 가고 그런 뜻이거든요. 왜 그 화를 냅니까? 신호도 틀리고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충격 주차장 노상 방뇨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으슥한 주차장에서 벌어진 황당한 장면 만나보시죠.
자, 차량 옆에 나타난 남성 바지춤을 이렇게 움켜잡더니 자, 잠시 후 바닥에 물웅덩이 몸을 돌려 막 선을 그리고 있어. 동그랗게 막.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자. 아우, 진짜 왜 저래? 아우, 진짜. 아우, 정말. 물 흥건한 거 보시죠? 자, 그러더니 또 아유, 시원해 하더니 그 와중에 또 자기 몸에서 나온 소변이 더럽다고 생각했는지 거기는 썩 저렇게 발을 들어가지고 피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 양반 혹시 띠가 개띠 아닐까요? 지금 개띠에 대한 모욕이에요. 개띠라고 죄송합니다. 저렇게 했습니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예. 아니 저기에 지난 4일 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건물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인적이 아주 드물다거나 약간 그런 거를 보면 술을 좀 마신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도 또 뭔가 본인도 스스로도 그 와중에도 좀 부끄럽긴 했는지 주차장 안쪽으로 쏙 들어간 건데 뭐 제가 여기서 경범죄 처벌법상 벌금이 나오니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이 그렇죠. 아유. 성인 남성이 왜 아주 늦은 시각이라든가 아주 뭐 굉장히 드문 산속도 아니고 왜 자기 관리를 저렇게까지 못할까요? 창피하게.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과적 오토바이 차.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일단 만나보시죠. 자, 오토바이 뒤쪽에 실린 짐이 어딘가 좀 사람 키만큼 길게 저렇게 삐져나와 있어요. 스티로폼. 자, 거기서 끝이 아니야. 이걸 한층 더 쌓아서 지금 2층으로 저렇게 테이프로 돌돌 말면서 저걸 고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설마 저러고 가고 있어. 교수님, 이거는 좀 저 뒷차 운전자한테 되게 좀 장애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부산 사상구에서 목격된 모습인데 우리 그 사반 제보자께서 차량에서 제보를 해주신 건데요. 처음에 아까 보신 것 같이 스티로폼 상자 7개를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뒤에 싣고 또 한 층을 더 올린 거죠. 그래서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해서 갈까라고 했더니 진짜 주행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제보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아마 평소에도 저렇게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건 하라고 해도 아마 무서워서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치 그 고계단에서 기회를 볼 때 하는 그 모습하고 좀 겹치는데요. 사실 저렇게 교통수단 같은 경우에 이 편법을 사용을 해서 저렇게 운행을 하다가 특히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 또 옆에 가는 차량 이렇게 해가지고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매우 거슬리는 불청객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동창도 아닌데 자꾸 동창회에 나와서 분위기 주도하는 한 여성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의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는데 이게 요 몇 년 사이에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한 동창회 지인이 그 초등학교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은근슬쩍 자기 친구 따라서 이 동창 행사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송년회 때도 나왔고요. 지난번 모임 때도 나왔다고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굉장히 사교성도 좋고 또 적극적인 성격의 술도 잘 마시는 사람이라서 모임 분위기를 휘어잡는다는 건데 이게 사연자를 비롯해서 몇몇은 좀 불편하다는 입장입니다. 서로 잘 아는 동창들끼리 모여서 옛날 얘기도 좀 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은데 이 문제는 얼마 뒤에 있을 이번 연말 모임에도 이 여성이 또 나올 것 같다는 거죠. 사연자는 이 여성 때문에 이제 동창회 그만 나가야 하나 싶을 정도라는데 이게 못마땅한 자신이 좀 잘못된 거냐면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퓨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동창 지인 그 문제의 여성입니다. 어머머머 웃긴다 진짜. 초등학교 동창회 뭐 대수라고 여기서도 텃세를 부려. 아유, 별꼴이야 진짜. 저기요 여보세요. 내 친구 지열이가 하도 지네 동창회 재미없다고 자연이 너가 꼭 와야 된다고 사정을 해서 못 이기는 척하고 와서 분위기 좀 띄워줬더니 고맙다는 말을 못할 망정 그새 또 질투고 텃세야. 아우 진짜 내가 이래서 여자들이랑 안 놀아. 동그라미. 계속 들어보세요. 제가 좀 무안했어요. 자, 다음 사연자입니다. 어머머머머 이 여자 말하는 것 좀 봐. 텃세 질투 완전 웃겨. 여기 다 유부녀들이야. 무슨 질투야 질투는. 그리고 우리 동창회가 얼마나 재밌었는데 당신이 와서 분위기 흐리는 바람에 여자 동창들이 다 입 닫고 있는 거 안 보여요? 남의 잔치집 왔으면 조용히 그냥 있다 가지 왜 여기저기만 그것도 남자들이 있는 데만 이걸 돌아다니면서 분위기 흐리고 있어. 짜증나 X.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남녀 동창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를 따지기 전에 이성이 아니라 오랜 친구들끼리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혼인들도 했을 수도 있고 나이들도 있고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가 편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 만났으니까 지금도 애처럼 그런 아무 어떤 이성으로서 접근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이성으로서 접근하는 존재가 갑자기 나타나 버린 거잖아요. 저는 이거 제 사연 보내신 분이 뭐 기분 나쁜 건 당연한 거고요. 도대체 저 초등학교 동창인 남자 동창들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 지열이? 남자 동창들이 저걸 막았어야죠. 아, 예. 자기들 그냥 괜히 기분 좋고 가니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여자 동창들 친구들 불편한 것도 못 느끼고는 저 남자 동창들 반성하세요. 아, 좋습니다. 자, 교수님.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이 본돌을 뺀다는 이런 얘기가 있죠. 나중에 이제 저 분명히 사단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이제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도대체 저 여자를 데리고 온 남자 동창은 무슨 심리에서 저렇게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본인이 조신하게 조용히 있다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남자들한테만 애교를 부린다라고 하니까 아마 여성들이 보면 그 여성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그 못마땅하기도 하고 저거 분명히 사고 친다 이런 식의 어떤 그 경고의 어떤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환영해주지 않는 곳에 가서 본인이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굉장히 좀 허탈할 그 결과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남자 동창. 예. 박 변호사님. 예. 그런데 지금 남자 동창들은 엄청 환영하는데. 좋아하네요 보니까. 예. 제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 저도 이렇게 다른 동창 뭐 이런 데 간 적이 있습니다. 맞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그 동창인 척 하는 게 맞아요. 어차피 모를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본인을 최대한 감추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는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막 나선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해하잖아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가는 것도 뭐 적절치는 않은데 갔다고 했을 때 글쎄요, 이렇게 설치고 막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다른 분들이 아마 불편했고 자신의 동창회 가세요. 본인 동창회 가서 그렇게 더 활발하게 하시면 되지. 좀 남들이 싫어하는데 사파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송년회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이 계속 지금 오고 있는데요. 네, 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노을이님, 남의 동창회 계기 왜 오나요? 하셨고요. 이리님, 자기 동창회나 나가지고 웃기네요. 괜찮아 잘했어님, 낄낄 빠빠 하셔야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불타는 태양님, 예뻐서 남자들 관심 다 가져가니까 기분 나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